자, 집합 첫 시간입니다. 수학 내용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게 되면은 용어라든지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집합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음 단원에 나오게 되는 명제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함수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집합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수학 전반에 걸쳐서 좀 고생하는 그런 경향을 좀 띠게 돼요. 그러니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집합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은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입니다. 자,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입니다. 모임.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고1이죠. 자, 고1 1학년 3반 학생의 모임. 이렇게 해야 명확하죠. 분명하게 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집합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3반 학생의 모임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잘생겼다라는 기준, 이거는 불명확하죠. 누구 눈에는 잘생겨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구 눈에는 평범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라든지 형용사, 감탄사 이런 단어가 들어간 집합은 그걸 집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 중에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키가 크다라고 하는 건 기준 따라서 다르죠. 누군가에게는 키가 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명확해야 됩니다. 형용사나 감탄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거는 괜찮아요. 고1의 3반 중에 가장 키가 큰 학생 이렇게 하면은 딱 한 명이죠. 이거는 집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잘생겼다, 이쁘다, 또는 아름답다, 그냥 단순하게 크다, 그죠? 가장 크다라는 것과 그냥 크다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명제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원소는 뭐냐? 원소는 집합을 이룬 대상 하나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연수가 뭐니라고 물어보게 되면 1, 2, 3, 4, 5가 있겠죠. 이렇게 집합 중괄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때 이 안에 있는 1, 이게 원소입니다. 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이거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원소에 대한 이해는 되겠죠? 자, 집합과 원소에 대한 이해 됐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이제는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원소는 이렇게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집합은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이때 이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속한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기호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여러분들 영단어 중에 엘리먼트라고 알죠? 원소 요 이 보이죠? 요거? 요 이를 기호처럼 만든 겁니다. 집합에서 사용되는 그리고 수학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호는 영단어의 첫 글자를 따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엘리먼트 알겠죠? 원소 속한다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소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사선을 꺼서 원소가 아니다라고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됐다 생각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
이해됐을 거라 생각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집합을 표현을 해보는데 표현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셋 다 중요합니다. 셋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독보적으로 얘입니다. 자, 조건제시법. 이 조건제시법은 아까 이런 이야기 했죠. 집합은 모든 수학의 기초적인 내용이다.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조건제시법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제시법이 나오면은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독해가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독해가 가능해야 됩니다. 독해가 안 되게 되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문제에 대한 해석이. 그러니까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원소 나열법.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5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자, 5 이하의 자연수면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합 기호를 쓰고 중괄호죠. 집합 기호를 쓰고 안에다가 다 나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끝입니다. 이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방법이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100 이하의 자연수 10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야, 이거는 원소 나열법으로 적기엔 좀 힘들죠. 근데 적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 100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좀 너무 없어 보이죠?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조건제시법입니다. 만약에 1부터 100까지니까 요 정도 적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자연수 전체, 자, 자연수 전체를 표현해봐라. 그러면은 원소 나열법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1, 2, 3, 4 끝이 없이 나가는 거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때는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적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중요하니까. 조건제시법은 집합기호를 쓰고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네모인데 얘는 원소입니다. 자, 얘가 원소입니다. 네모 바 선을 꺼주고 여기에는 뭐가 오냐면은 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소에 대한 설명. 자, 다시. 자, 집합 기호를 쓰고 바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앞에가 원소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방금 자연수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연수. 자, 자연수 집합. 그걸 A라고 본다면 A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X바, X는 자연수.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X가 원소인데 그 X가 자연수구나. 그걸 다 원소로 가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X가 원소인데 그 XD 다 자연수래. 이렇게. 자, 이게 안 되면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자, B가 있는데 2x 빼기 1에 바 x는 1, 2, 3.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뭐냐면은 얘가 원소입니다. 되겠죠? 얘가 원소인데 여기는 원소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뭐냐면은 여기 1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그래서 1을 넣어보게 되면은 1 되죠. 요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 원소로 다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1 넣어보게 되면 1 되죠. 2 넣으면 3 되고 3 넣으면 5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원소나열법 돼 있죠. 자, 그럼 나는 이렇게 표기 안 하고 다르게 표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x바 x는 2n-1
n은 1, 2, 3. 자, 무슨 말일까요? x가 원소입니다. 되겠죠? x가 원소. 근데 그 뒤에 있는 설명을 보니까 x는 2n 빼기 1이래요. 그런데 여기 n 자리에는 1, 2, 3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을 넣어주고 2를 넣어주고 3을 넣어주게 되면 이 값이 그대로 나오죠. 자, 원소나 열법에 대한 일정 부분 설명 이해되죠? 자, 또 다르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원소나 열법은 오늘 요 지금 첫 강의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조건제시법입니다. 알겠죠? 자, 계속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가 1, 2, 3이고, 자, B가 1입니다. 나중에 또 필수 예제에서 보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C라고 하는 집합을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X 더하기 Y가 X는 요렇게, Y는 요렇게. 자, 요렇게 적어 놓게 되면은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원소라고 했죠. 얘가 원소입니다. 조심하세요. 뒤에 있는 바 뒤에 설명을 보니까 x는 a의 원소래.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이 1, 2, 3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y는 b의 원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 자리에는 1이나 2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c라고 하는 집합을 구해보게 되면 뭔지는 모르지만 두 개를 더한 겁니다. 어떻게 두 개를 더한다? 여기 있는 하나와 여기 있는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1과 1을 더하고 1과 2를 더하고 2와 1을 더하고 2와 2를 더하는 겁니다. 또 3과 1을 더하고 3과 2를 더하는 겁니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한 게 C의 원소인데 그 뭘 더할 것이냐 이 말이죠. A에서 하나 가져오고 B에서 하나 가져와서 더하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더해보게 되면은 자, 요렇게 더하겠습니다. 요렇게 더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1 더하기 1 2죠. 1 더하기 2는 3입니다. 2 더하기 1은 3이고 2 더하기 2는 4죠. 3 더하기 1은 4고 3 더하기 2는 5입니다. 그러면은 집합으로 적으면 자, 요렇게 적히겠죠. 그죠? 그런데 집합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 이 중복되죠. 이거 중복되죠.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적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2, 3, 4, 5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괜찮겠죠? 읽을 수 있겠죠 이거? 자, 그런데 방금처럼 이렇게 더해도 됩니다. 돼야 되는데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표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1, 2, 3을 그려주고 이쪽에다가 1, 2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A의 집합의 원소들, 여기는 B 집합의 원소를 적은 다음에 더하라.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2, 3, 4 3, 4, 5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중복되는 애들은 이게 3이 중복되죠. 4가 중복되고 그러니까 집합으로 원소 나열법으로 적을 때는 2, 3, 4, 5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괜찮죠?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돼볼까요? 자, C라고 하는 집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읽을 수 있겠나요? 자, C라고 하는 집합은 곱한 값을 X하고 Y, 뭔지는 모르지만 두 값을 곱한 애를 원소로 가지는 겁니다. 그 뒤에 설명을 보니까 X는 A의 원소고 Y는 B의 원소죠. 그래서 방금처럼 표를 그리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1, 2, 3 적어주고 1, 2 적어주고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1, 2, 3에다가 그죠? 2, 4, 6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1 중복되는 거 보이죠? 자, 원소 나열법으로 적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1, 2, 3,
4, 6. 한 번만 적는 겁니다. 중복되는 거는. 자, 또 해볼까요? 이거는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겨울 때까지 해야 돼요. 자, x 곱하기 y 때 x가 a의 원소고 이것도 a의 원소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하나 가져오고 여기서 하나 가져온 다음에 곱하라는 이야기죠. 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표를 만듭니다. 1 바로 적겠습니다. 1, 2, 3, 1, 2, 3 이렇게. 그럼 바로 곱하면 됩니다. 1, 2, 3, 2, 3, 4, 6, 6,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원소 나열법으로 적을 때는 이렇게 1, 2, 3, 4, 6, 9 이렇게. 괜찮죠?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2 중복되고 3 중복되고 6 중복되죠.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적는다. 좀 느낌이 오나요? 조건제시법. 자,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 조건제시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식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자, 벤 다이어그램은 쉬워요. 원소 나열법과 벤 다이어그램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은 원소를 원이나 직사각형과 같은 도형 안에 나열하는 겁니다. 나열. 예를 들면은 얘 같은 경우 얘를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볼래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집합 A 적어주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나열해 주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괜찮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쉽죠? 이 두 개는 조건제시법 주의하시고. 자, 네 번째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략 봐도 이해할 부분입니다. 유한집합, 한 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을 말합니다. 1부터 100까지 이렇게 하면은 유한개죠. 그죠? 그런 것들을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10 이하의 자연수, 그죠? 그런 걸 유한집합 또는 10 이하의 짝수 이런 것들이 유한집합. 개수가 끝이 있는 그런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한다. 무한집합은 대략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딱 봐도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 예를 들어서 x바 x는 자연수. 이러면 이거 무수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집합입니다. 또는 이런 경우 x바 x는 실수. 이렇게 해도 무한집합이죠. 괜찮죠? 자, 두 번째 공집합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은 파이 이렇게 읽습니다. 파이. 괜찮죠? 이렇게 파이. 자, 예전에는 이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두 개 있었습니다. 이거랑 이렇게 집합 기호만 적어주고 요 안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이게 공집합이라고 이해했는데 이제는 얘가 사라졌어요. 없어지고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공집합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공집합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파이라고 하는 어떤 문자 또는 기호 이런 걸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 있는 거죠. 하나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이거 학생들 많이 틀리는데 주의하시고. 자, 공집합 이해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원소의 개수라고 나오죠.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때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있겠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NA, N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넘버, 수를 나타내는 요 N, 첫 글자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NA, 이거는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예를 들면은 A가 1, 2, 3, 4, 5다 이렇게 돼 있으면 NA는 5입니다. 5 되겠죠? 만약 A가 A, 자 B가 만약에 파이라고 한다면 얘는 NB는 0입니다. 공집합은 원소가 한 개도 없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이거는 C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돼 있다면 파이 이렇게 돼 있다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공집합 아니에요. 아니고 이 파이 문자, 기호, 뭔지는 모르겠는 수식 요거 하나를 원소로 가집니다. 자, 그래서 얘는 NC는 1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한 개요, 한 개.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용어와 정의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용사나 감탄사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의 모임 그리고 그 모임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값들을 원소라고 한다.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기호를 나타낸다. 그리고 읽을 때는 원소다라고 읽어도 되고 속한다라고 읽어도 됩니다. 자, 이때 한 가지 팁을 좀 주자면 뒤에 가게 되면은 그 부분 집합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런 기호도 사용됩니다. 중간에 요 선 있죠, 선. 이렇게 빠진 이런 기호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뒤에 가게 되면 요거랑 요게 막 섞여서 나와요. 그럼 요거 두 개를 헷갈리지 않으려고 하면 요 기호는 집합과 원소 사이에 쓰는 기호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호는 집합과 원소 사이에 사용한다. 그러면은 집합은 뭐고 원소는 뭐냐? 원소가 뭐냐? 이렇게 따져보셔야 되는데 원소는 이렇습니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요 중괄로 있죠. 제일 바깥쪽에 있는 중괄로 빼고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원소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중괄로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원소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경우 나옵니다. 뒤에 가면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즘 집합 기호를 쓰고 있죠. 집합 기호를 쓰고 있지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중괄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원소입니다. 그래서 집합을 A라고 잡으면 1, 2는 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뒤에 가게 되면은 이 기호도 맞아요. 헷갈리죠? 이거 똑같은데? 이거는 얘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얘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중괄로 안에 있는 애들은 집합 기호를 쓰고 있지만 원소다라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소고 집합이기 때문에 이 기호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읽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영어 해석하듯이. 그 다음 주의사항.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정의와 표현들, 기호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필수 예제 문제풀이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